자, 초운 보시면 김소월 씨인데, 오늘 하는 이제 님의 침묵이랑 김소월은, 아니, 님의 침묵의 한용운이랑 김소월은 둘 다 이제 일제강점기 시인이야. 근데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동일한 시대를 다루더라도 내용은 완전 다르거든요. 자, 이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시대에 초점을 맞춘 게 한용운. 그리고 김소월은 그냥 이별의 한을 다룹니다. 일제강점기랑은 크게는 상관은 없어. 자, 일단은 자, 우리 김소월부터 자, 김소월 하면은 자, 특징 자, 한, 자, 슬픔. 자, 이건 고정입니다. 자, 이 오늘 배우는 이제 초혼이라고 하는 거는 뭐 우연의 일치긴 한데 우리 얼마 전에 이제 정규 수업 때도 또 배운 작품 중에 하나거든.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이제는. 자, 한과 슬픔. 그리고 자, 두 번째는 이걸 이루기 위해 자, 민요조의 율격을 자, 다양하게 활용하던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자, 민요에서부터 출발한 이 율격의 특징은 여러 가지 있어. 자, 먼저 자, 삼음보의 율격을 주로 활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김소월 시에서는 글자 수, 자, 7, 5조의 반복이라고 해서 자, 삼음보나 7호조라고 하는 요런 이제 음보율과 음수율을 잘 활용을 할 거란 말이야. 자, 이걸 활용을 하는 이유도 자, 전부 다 민족적인 정안을 드러내기 위함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이번에 제목인 자, 초혼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이 초혼이라고 하는 게 장례의식 중에 하나야. 자, 일종의 자, 장례의식 중에 하나인데 사람은 이미 죽었고 자, 그 사람이 이제 생전에 입던 옷 있지. 옷을 이제 예를 들어 내가 죽었어. 내가 죽으면 이제 민결이가 내가 입던 이 옷을 이제 한 손에 들고 한 손을 허리춤에 이렇게 두고 이렇게 옷을 막 흔들어. 옷을 막 흔들면서 이제 최서구 뭐 어느 지역 어느 뭐 울주군에 사는 이제 최서구 복 이거를 3번을 외친단 말이야. 자, 이 복이라고 하는 게 돌아올 복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자, 이 장례의식 결과 죽은 이 자, 고인이죠. 자, 고인이 자, 돌아오기를 소망을 하는 자, 고정서를 전달하는 의식이라 그래. 자, 근데 죽은 이는 당연히 돌아올 수는 없겠죠, 그죠? 자, 그러면 죽은 이가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은 말 그대로 자, 그 죽은 이에 대한 슬픔이나 한이 크다는 걸 의미하기도 해. 자, 그래서 초혼이라고 하는 제목은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제목만 봐도 자, 이 시의 시적 대상은 이미 죽은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은 우리 자, 뒤로 넘어가서 자, 본문 보겠습니다. 본문.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5개 연으로 이어져 있는데, 요 초원에서 배울 게 좀 상당히 많습니다. 자, 먼저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자, 요 한 줄을 보면, 자, 끊을게 볼래? 산산이 끊고, 부서진 끊고, 이름이여. 자, 이렇게 세 글자, 세 글자, 네 글자로 자, 7호조는 살짝 벗어나긴 했습니다. 살짝 벗어나긴 했으나 삼음보의 형식은 그래도 잘 지키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자, 원래 7호조라고 하는 게 무조건 7글자, 5글자를 맞춰야 된다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자, 살짝 비틀어져 있어도 자, 요 정도는 인정이 되더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자, 이름을 부르고. 자, 다음 허공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자,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라고 얘기를 하지. 자, 그럼 결국 1년의 내용은 자, 이 이름을 간절히 자, 부른다라고 하는 내용을 4번이나 자, 강조를 하면서 그리고 이름이여 뒤에 자, 느낌표라고 하는 요 이제 문장 부호도 쓰고 있잖아. 그치? 일종의 뭐다? 자, 일종의 영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감정의 표출 같아요. 자, 죽은 이의 이름을 간절하게 지금 부르고 강하게 부른다라고 하는 이름. 자, 근데 그 이름의 상태가 어때? 자, 이 이름은 죽은 이의 이름일 텐데 이제 첫 번째 부서졌다라든지 그리고 헤어졌다라든지 그리고 주인이 없다라든지 자, 이런 친구들은 다 어때? 소멸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은 이미 죽은 이의 자, 죽은 이의 이름입니다 라고 하는 걸 강조하려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자, 결국 죽은 이의 이름을 간절히 4번이나 반복해서 부르고 있다. 자, 이런 친구고 자, 요 1년의 또 주요 표현상의 특징 하나가 뭐냐면 자, 이 초혼이랑 님의 침묵을 엮을 수 있는 연결고리 중에 하나인데 한용운의 시는 대부분 있어요. 자, 우리 역설법 많이 들어봤지? 자, 우리 표현상의 모순을 통해 자, 어떠한 의미를 자, 강조하고자 하는 요 방법이 있는데 일단 표현상 모순을 찾아야 돼. 어디? 여기 밑줄.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야. 자, 왜 이게 모순일까? 자, 불러도 자, 주인이 없는 자, 이름이다라고 하는데 자, 주인이 없다랑 이름이랑 요 사이가 모순이 된단 말이야. 자, 이름은
누구든 주인이 있어. 민결이의 주인은 민결이고 나경이의 주인은 나경이, 소은이의 주인은 소은이란 말이야. 자, 그런 것처럼 주인 없는 이름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지. 자, 결국 이런 역설법을 쓰고 있는 것도 자, 이 이름은 이미 죽은 이의 이름이다 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자, 내용으로 보이죠. 자, 첫 번째 구절만 봐도 자, 어느 정도의 자, 특징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다음 우리 2연으로 넘어가 볼까? 자, 2연 넘어가시면 자,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이라고 나오는데, 자, 심중, 내 마음속,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 말 한마디는, 자,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마저 하지 못하였구나 라고 하는 거야. 자, 내가 하고 싶은 심중의 말이 있었는데 그걸 전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상황인 거지. 자, 그래서 말을 자, 전달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 일종의 안타까움이라든지 아니면 자, 슬픔이라든지 아니면 후회 정도가 되지 않을까. 자, 내가 하고 싶은 말 살아생전에 다 할 걸 이렇게 후회도 한번 해보고 자, 그리고 또 한 번 더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자, 여기 두 개 묶어주세요. 자, 시 전반적으로 등장하긴 하는데 자, 사랑하던 그 사람이 여라고 하는 똑같은 구절 두 개를 자, 반복을 하니까 자, 요거 일종의 자, 대꾸법이라고 볼 수 있겠지. 맞아? 자, 근데 이 대꾸라고 하는 게 1년에서도 이름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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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여 부르고 있으니까 그냥 시 전반적으로 대꾸는 다 들어있다고 보는 게 맞아. 자, 그러면 이 대꾸도 자, 일종의 반복이니까 내가 그만큼 그 죽은 이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감정을 강조한다라고 보시자고. 자, 그래서 여기는 크게 뭐 어려운 내용들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3년에 자, 또 주요 표현상의 특징이 하나가 들어갈 거야. 자, 3년을 보면 자, 붉은 해는 서산마루에 걸리었다.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떨어져 나간진 산 위에서 나는 그대의 이름을 자, 또 한번 부른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먼저 자, 붉은 해. 자, 이 붉은 해가 자, 지금 서산 자, 마루에 걸려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 자, 그럼 이 무슨 말이야? 자, 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자, 붉은 해가 자, 붉은 해가 서산 마루 꼭대기에 이렇게 걸려있다는 건 밑으로 내려가는 도중이란 소리거든. 그치? 그럼 붉은 해라고 하는 시각적인 이미지만 한번 봐도 자, 요 시간대는 자, 저녁으로 자, 저녁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시간으로 보이죠. 그죠? 자, 우리가 요런 시도 있고 뭐 범서고에서 진도를 나갔던 시긴 한데 이제 가는 길이라고 하는 또 김소월 시가 있어요. 그 시에서는 까마귀가 서산에 해진다고 지적입니다. 요런 구절이 있어. 자, 그런 구절을 봤을 때 자, 대개 저녁에서 밤 넘어가는 요 저녁이라고 하는 시간은 뭘 상징하는 시간이다? 자, 이별을 상징하는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별의 시간적 배경까지 나와 있으면서 자, 그 뒤에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자, 여기 별표 사슴의 무리의 별표 자, 사슴의 무리. 자, 이 사슴의 무리가 지금 어떻대? 자, 슬피, 자, 운다라고 하는 정서 표현이 나와요. 그죠? 자, 근데 우리 이 시에 지금 화자는 나라고 등장한 적이 없어. 자, 간접적인 화자이지만, 간접 대신의 화자이지만, 내가 사랑하는 어떤 임을 계속 끊임없이 부르면서 슬퍼하는 사람인 건 알겠지. 그지? 자, 그러면, 자, 여기에 슬피 운다라고 하는 감정은 사실 누구랑 똑같은 거냐? 자, 화자의 정서와 일치된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자, 이렇게 사슴의 무리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간접 제시하는 방법. 크게 보면 요걸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했을 거고. 자, 작게 보면 어때? 이 둘의 정서가 일치되는 자, 요걸 감정이입이라고 얘기를 하지. 자,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소재도 자, 여기에 잘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감정이입 관련된 문제도 초원에서는 많이 드러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뒤에 자, 떨어져 나간진 산 위에서 나는 그대 이름을 부르노라. 자, 떨어져 나간 자 때. 그러면은 왠지 외따로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 그치?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이랑 있는 게 아니고, 자, 다른 사람과 단절된 채로, 거리감이 있는 채로 나는 홀로 외롭게, 자, 그대의 이름을 또 한번 부른다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반복이 돼요. 자, 그 다음 우리 사연에 봐봐. 자, 사연에도 대꾸적인 표현이 있네. 자, 뭐가?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그러면, 자, 여기서는 자, 서름이라고 하는 정서를 강조하기 위한 일종의 대꾸적인 반복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부르는 소리는 어디서 어디로 가나요? 자, 내가 있는 곳을 만약에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이 이미 있는 곳을 자, 하늘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이 땅은 이승이 될 것이요. 자, 하늘은 저승이 되겠지. 자, 근데 저승에 있는 사람은 이승의 소식을 들을 수 없고 자, 이 저승에 있는 사람은 이승에게 자기의 소식을 전달할 수 없으니까 자, 그 사이에 뭐래요? 소리는 자, 비껴가지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라고. 자, 그러면은 이것도 자, 일종의 단절이자 자, 거리감을 표현하는 시어인 거야.
자, 나는 임과 닿을 수 없는 그 공간에서 자, 그래서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자,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나도 넓구나라고 하는 말도 자, 이 거리감을 표현하는 자, 시어라고 보시면 돼. 자, 그래서 나는 임과 자, 삶과 죽음의 경계라는 아주 먼 거리로 멀어졌기 때문에 자, 굉장히 서러움에 겹습니다라고 본인의 정서를 다시 한번 표출을 한다고. 자, 그러면은 사연도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고 자, 다음 오연을 한번 봅시다. 자, 오연을 보시면 마지막 연이네. 자,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자, 동일한 구절 또 반복을 하니까 내용은 크게 문제 없는데 자, 오연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뭐랄까? 자, 고전 설화. 자, 설화의 차용이라고 하는 걸 조금 알아둡시다. 자, 어느 부분 때문에 설화의 차용이냐면 자, 우리 옛날에 다들 배워보셨을 겁니다. 이제 백제 노래 중에 정읍사라고 있어요. 정읍사. 자, 이 정읍사의 배경설화가 망부석 설화라고 하는 게 있지, 그지? 어떤 여자가 남편을 기다리다가 그 언덕에서 돌이 되었다는 이야기. 자, 여기서도 자, 이 설화, 자, 망부석이라고 할게요. 자, 망부석 설화를 차용한 부분이 자, 돌이라고 하는 시어에 들어가 있어. 자, 이 돌이 바로 망부석을 뜻하는 말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나는 자, 부르다가 내가 죽을 거고 자, 나는 언제든 그를 사랑했었던 거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돌이라고 하는 감정에는 나는 언제나 임을 기다리고 있었고 임을 언제나 사랑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본인의 정서자를 집약하고 있는 집약체라고 보는 거예요. 자, 말 그대로 망부석 설화에서도 이 돌은 자, 기다림의 감정 그리고 남편을 생각하는 감정이 한 군데로 응축된 응결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정서를 집약하는 그 집약체라고도 하고 자, 요 말을 뭐 교과서 등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한이라고 하는 것의 응결체라고도 자, 우리가 분석을 한다고. 자, 그러면 마지막 구절은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라고 하는 거는 1년에 마지막 행에 등장했던 구절이고 자,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라고 하는 친구는 자, 2년에 3, 4행에 다시 한 번 더 등장을 했었던 마음이니까 자, 내가 임을 자, 기다리고 자, 기다리면서 슬퍼하는 그 마음은 아주 간절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이제 반복을 하시더라.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이제 요 초원이 너네 교과서에도 실려 있어요. 실려 있는데 지금 내가 한 해석은 있잖아. 요거는 그냥 남녀 간의 사랑과 이별만을 다룬 내재적인 감상 관식으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교과서의 내용을 조금 이제 일부 인용을 하면 아까 얘기했지. 이 한용운이라고 한 사람이랑 김소월이라고 한 사람이 일제강점기를 살던 사람인 건 똑같다고. 자, 그럼 만약에 이걸 반영론적 관점에 따라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자, 여기서 나랑 이별한 이 대상, 이 이름, 이건 누구를 얘기해? 우리나라 조국을 의미하는 거고, 그지? 자, 지금은 이 조국이 일제강점 하에 이승과 저승만치 엄청난 거리감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아직 여전히 자, 그 슬픔과 기다림을 간직하고 있으니까 조국의 광복을 간절하게 소망하는 노래로 볼 수도 있다. 자, 이런 관점입니다. 자, 결국 이렇게 보시는 게 첫 번째 자, 초혼이라고 하는 시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그 뒷장에 보면 자, 님의 침묵이 있죠. 님의 침묵 잠깐 꺼내주시고